네, 오프닝 벨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장연구소의 장엘리, 장유진입니다. 네, 지금 또 장유진 캐스터가 앞서서 글로벌 증시 흐름과 또 시장 상황을 또 개장을 통해서 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오늘장 투자 전략을 또 잘 세우실 수 있도록 또 장연구소에서 뉴욕 증시 흐름과 또 섹터별 그리고 또 종목별 흐름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연구소 앞으로 또 많은 시청 부탁드려야 되겠죠? 네, 잘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실 수 있겠죠?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또 외쳐주셨는데요. 우선 또 어디 한번 좀 자세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부터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지칠 줄 모르고 또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을 했던 뉴욕 증시가 사실 4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어요. 네, 또 뭐 소비 지표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왜 하락세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제 지표가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발표되는 시기가 달라지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결국 장 중반에는 내림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김기성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미국 6월 소매 판매는 전문가 전망치를 깨고 2달 만에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대 지수 여기에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화답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시건대 7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비치가 전월 확정치보다도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게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좀 약화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일각에서는 증시가 뭐 한 단계 더 레벨을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럴 만한 모멘텀이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양측으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에 좀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미 10년물 국채 가격은 오르고 국채 금리는 내려갔다라는 소식도 앞서 같이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또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8%가량이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8.45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잘 짚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어땠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가 오늘 새롭게 준비한 맵으로 한번 시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눈에 이제 딱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또 섹터별로 좀 볼까요? 네, 지금 섹터별로 보시면 미국에서는 빨간불을 켠 게 사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에너지 섹터와 기초 소재 섹터가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아래 차트를 보시면 주간 흐름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섹터의 경우는 6%가량이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말이 6%지 6.64%나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7%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좀 빨갛게 쫙 상승하라고 빨간색을 입고 나왔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민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좀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고 했으니까 맵 좀 한번 짚어보죠. 네, 지금 살펴보시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핏빛 바다로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라이트를 켠 종목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우선은 반도체 업종의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보시면 엔비디아, 대장주 엔비디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위쪽으로 보이죠? 네. 엔비디아를 보시면은 정규장에서 4%대나 내림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현재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 어떤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6월 한 달 동안 25%가량이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른 섹터들은 어떤가요? 뭐 종목별로 좀 하나씩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은행주들 살펴보실 텐데요. 지난주에 사실 주요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죠. 대부분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JP모건 같은 경우는 정규장에서 2%대 내림세를 기록을 했고요. 옆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정규장에서 2%대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은행주들이 조금 경기에 이런 민감한 강세를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섹터가 굉장히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위축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S&P 500 지수 거의 뭐 한 15% 가까이 올랐었는데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초록불을 켜낸 종목이 아예 없었던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감이 확산될 때 다른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낼 때 홀로 초록불을 조금 켜낸 종목들이 바로 진단키트나 메디컬 관련 종목들인데요. 살펴보시면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도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정규장에서 4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의료 장비 대장주인 에보트 레버로터리도 살펴볼 텐데요. 정규장에서 역시 소폭 강세 속에 11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또 생명과학 기업인 서머피셔도 살펴보시면요. 네, 서머피셔 주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대 강세 보여주고 일라이릴리도 소폭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진단키트라든지 뭐 의료 쪽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상승장을 연출을 해놓은 흐름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또 뭐 살펴볼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그 밖에 오늘도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서요. 이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주요 일정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장 살펴보실 내용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요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6월 주택 생산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일정도 살펴보시죠. 유럽에서는 오늘 5월 건설 생산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위원회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늘 K뉴딜 지수 기초 자산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점 오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일정과 특징주 살펴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오늘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이따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또 새롭게 인사드린 코너 장연구소 계속해서 앞으로 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전화 연결해서 또 전문가에게 또 관련한 이슈들 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네, 장 시작을 좀 앞두고 전화 연결해서 전문가 분과 또 오늘 국내 증시 향방 어떨지 한번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문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우선 앞서서 장유진 캐스터와 또 이렇게 또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 종목들 그리고 또 섹터들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장 국내 증시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장 같은 경우도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가 많이 좀 내려간 부분이 있지만 은하장 같은 경우는 기본 실적 수출 실적 호주세와 다른 강세들로 해서 보합으로 예상하는데 조금 어느 정도의 상승을 이끄는 좀 보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합을 예상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뉴욕 증시만큼 하락을 하지 않는다라고 예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과 순매도 종목 상위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7월 16일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앞두고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세가 지수를 방어해주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죠. 별다른 특징 섹터 없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강세 섹터가 있었다고 하면은 폭염에 따른 전력 수급 우려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강세, 에어컨 판매량 급증에 따른 여름과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섹터들과 자리와 수급을 보았을 때 그간 상승 피로감으로 일단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이 보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16일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NC소프트, 코스닥 200 선물 인버스, 카카오게임즈 순으로 나타났고요.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SD바이오센서, 삼성전자, 카카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효성 TNC, DB하이텍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순매수로 순매도 종목 상위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 전반적인 투자 흐름 어떻게 읽어보면 좋을까요? 전반적인 투자하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저저번 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딱 게릴라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특별한 주도주가 지금 부재 속인 상황에서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 산업재와 경기 소비재,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추정치로 약간 상승이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 같은 경우는 내수 경기 위축과 별개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한 내수 경기 위축으로 별개로
좀 관심주, 뭐 수출주들 위주로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관심이 보여지고 있는 뭐 종목들이 앞으로 개별 종목으로 좀 장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 그 보합을 예상하시긴 했지만 또 만약에 외국인들이 또 매도세를 보이게 될 경우 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장 만약에 변동성이 좀 심하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갑자기 깜짝 소식이 합의를 했다는 깜짝 소식도 이루어졌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이번 주를 놓고 봤을 때 약간 보합을 예상을 했었는데 딱 오늘장만 말씀해 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저도 어느 정도 장 초반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좀 갭 하락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번 주도 계속 뭐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에도 우리 뭐 개인들 같은 경우가 뭐 주가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 뭐 오늘장 같은 경우만 놓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갭 하락은 예상은 되지만 뭐 장 중반, 장 후반이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주가를 좀 방어해주지 않을까, 좀 더 방어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세 번째 상장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국제유가가 정유사업 실적 개선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내년 뭐 공모주 시장에서 조 단위의 대여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8조 원 규모라고 하죠.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근데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이번이 뭐 세 번째 상장에 도전을 하는데 뭐 2012년, 2011, 2017년 이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공모 규모 같은 경우는 지금 2조에서 3조 정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17년도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뭐 한국 뭐 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까지 통과를 했었는데 뭐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산이 됐었죠. 근데 뭐 지금 뭐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장외 주식으로 지금 대략 한 6만 원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총 발행 주식수 같은 경우는 뭐 2억 4,508만 2,422주 정도를 감안했을 때 대략 한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지금 14조 7,049억 원 정도로 지금 규모가 되는데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뭐 이쪽 뭐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규모 자체도 그렇고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워낙 큰 대형주다 보니까 뭐 이 해당 종목으로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쪽 관련으로 해서 뭐 지금 이번에 뭐 상장 관련으로 나오면서 뭐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계열사인 뭐 현대오일터미널 뭐 지분을 매각한다고 지금 밝혔거든요. 밝혔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성장 사업을 중심축으로 있던 이 현대오일뱅크가 뭐 친환경 사업으로 좀 옮기면서 뭐 석유화학 제품이랑 뭐 원유 보관 사업 같은 경우에 뭐 직접 운영성에 대한 필요성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번에 현대오일터미널 매각을 통해서 친환경 사업, 뭐 투자자금 확보, 뭐 사업 구조 개편에 지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뭐 업계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지금 현대오일뱅크가 수소 연료전지 업체 인수에 나설지가 지금 가장 큰 관심인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쪽 기업 관련 뭐 IPO 관련으로 해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뭐 수소 연료전지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제기가 되고 있고요. 뭐 특히 뭐 SK그룹 같은 경우가 뭐 수소 연료전지 업체 뭐 플러그 파워 지분을 인수한 것처럼 뭐 이미 지금 아예 신생 업체보다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뭐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좀 이렇게 뭐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 해당 아예 현대오일뱅크보다는 조금 그쪽 관련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큰 수익이 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